뉴캐슬전을 졸전으로 마친 토트넘에 팬들의 분노의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말하면서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어쩌면 하나같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으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날 경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 원흉들이 천지에 널린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지난 시즌에는 메디슨과 클루셉스키 그리고 존슨이 손흥민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면 이번 시즌에는 이 선수가 그럴 조짐이 보이고 있어 황당할 따름이라고 언급해 많은 팬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1일 오후 9시 30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3라운드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에서 졸전 끝에 1대2로 졌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승점 4점을 기록하면서 현재 리그 3라운드가 진행된 상황에서 리그 10위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손에 받아든 상황입니다. 이날 경기에 앞서 토트넘은 원톱 공격수 솔랑케의 부상으로 두 경기 연속으로 출전을 못하는 상황 속에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히샬리송도 부상, 그것도 모자라 센터백 반더벤의 부상으로 드라구신이 출전하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토트넘 현지 팬들은 뉴캐슬 원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토트넘은 클루셉스키를 원톱으로 놓고 손흥민을 좌측 윙어, 그리고 오도베르를 우측 윙어로 놓는 파격을 단행했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오도베르가 번리에서 나름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EPL 상위권 클럽과의 맞대결에서 그것도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나올 정도의 실력이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오른쪽 윙어로 존슨을 놓는 것은 더욱 안 될 말이라고 말하면서 토트넘은 왼쪽 윙어인 손흥민을 빼면 현재 원톱도 수준 미달, 우측 윙어도 수준 미달인 상황이다. 손흥민을 이번 경기에서도 누가 도와줄지 참으로 난감하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날 오른쪽 윙어로 나선 오도브레는 사실 왼쪽에서 더 나은 활동량과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존슨을 대체해 선발로 나와 전반전에는 참혹할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많은 드리블러들의 무덤이 EPL인 이유는 어설픈 드리블을 치고 들어오며 돌파를 하려고 시도하면 피지컬로 찍어 눌러서 드리블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스페인 라리가에서 훌륭한 드리블 실력을 자랑하던 브라이언 힐이 EPL에서 드리블만 치면 상대 수비수에게 나동그라지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이 좋은 선례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을 증명이라도 하듯 오도베르는 오른쪽에서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을 못 이기고 나동그라지고 말아 이날의 대참사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드리블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공을 받기 위해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오도베르는 공을 받기 위해 자신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 하는지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전반 13분경 중앙에 있던 메디슨이 왼쪽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합니다. 손흥민이 패스를 받은 상황을 정지해놓고 보면 반대쪽에서 클루셉스키와 오도베르가 쇄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은 현재 완벽한 온사이드고 클루셉스키와 오도베르는 손흥민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역시 온사이드다라고 말하면서 이 상황에서 광활하게 열려있는 상대 수비 뒷공간이 있고 상대 골키퍼와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좋은 찬스를 만들려면 이 빈 공간으로 전 속력을 다해 뛰어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클루셉스키는 다리가 느려 손흥민이 공을 몰고 들어가는 속도조차 따라잡지 못해 기대할 것이 없다. 하지만 오도베르는 순간 가속력이 리그 탑 레벨이라 손흥민이 공을 받을 때를 기준으로 가속을 하면 충분히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었는데 뒤쪽 라인에서 공을 받으려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손흥민은 공을 몰고 들어가는 속도를 늦추면서 오도베르와 클루셉스키를 기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도베르와 클루셉스키는 빈 공간으로 뛰는 게 아니라 상대 수비보다 뒤쪽에서 컷백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하면서 컷백을 주기엔 골문에서 동료들의 거리가 너무 멀다. 골문으로 더 접근해야 좋은 찬스가 나는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손흥민은 이 두 명이 빈 공간으로 뛰어들 것을 예상하고 패스를 넣어주지만 클루셉스키와 오도베르는 뒤에서 공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 전 속력으로 가속하지 않아 공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만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설명을 듣고 보니 손흥민은 공을 몰고 올라가면서
뒤에 따라오는 오도베르와 클루셉스키가 골문으로 접근할 때까지 기다린 건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손흥민이 경기 템포를 죽이고 패스를 엉망으로 한다고 말한다고 어이없어 하면서 이렇게 추갈못들이 무섭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전반전을 뉴캐슬에게 선제골을 얻어맞고 0대1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자 후반전 들어 포스테코글르는 오도베르를 왼쪽 윙어로 돌리고 손흥민을 원톱 그리고 클루셉스키를 중앙 미드필더로 내린 후 존슨을 오른쪽 윙어로 투입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원톱으로 이동하자 좌우측에 있는 윙어들의 크로스가 부정확해서 손흥민에게 연결 자체가 되지 않는데요. 후반전 들어 클루셉스키는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긴 하지만 스피드가 느려 상대를 제치지 못하고 무리한 크로스를 올리면서 상대 수비벽에 맞고 아웃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른쪽에 윙어로 들어선 존슨의 경기력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었는데요. 존슨은 최근 3경기에서 크로스 성공률이 0%입니다. 폼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른쪽에 윙어로 나설 수 없는 지경이지만 다른 선수가 없어 존슨이 또다시 나와 부정확한 크로스를 남발하며 팀을 나락으로 몰아가는데요. 일부 팬들은 저 따위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를 무려 750억을 주고 포스테코글르가 데려와 달라고 난리를 치다니 정말 한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노팅엄 시절부터 존슨은 달리기만 빠르고 컷백 10번 올리면 그중에 2~3번 들어갈 정도로 정확도가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히 골문 앞에서 결정력이 너무 좋지 않아 두부 리그에서나 통할 법한 선수라는 것을 EPL 클럽들은 모두 알고 아무도 오퍼를 하지 않는 선수였는데 갑자기 포스테코글르가 부임하면서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존슨이 무슨 대단한 선수인 양 700억을 주고 데려온다고 했을 때부터 포스테코글르의 선수본은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팬들의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 500억을 주고 사온 번니의 윙어 오도베르는 후반 65분경 손흥민이 전방 압박으로 따낸 공이 연결되자 이것을 몰고 들어가다 그냥 상대 수비벽에 대구 슈팅을 해버려 결정적 기회를 무산시킵니다. 이 상황에서 손흥민은 극대노하며 완벽히 노마크에 있는 자신에게 패스하지 않은 오도베르를 질타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오도베르나 존슨, 그리고 베리발이나 아치 그레이는 그냥 유망주다. EPL 상위 레벨의 클럽들을 상대로 경기력을 보여줄 선수들이 아니다. 즉시 전력감이 아닌데 이런 선수들을 500억씩 주고 나중에 터지면 1천억 받고 팔려는 토트넘의 영입 기조가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이런 선수들과 함께 뛰는 손흥민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